이렇게 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급기야는 이 SBS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이 제보를 받기 위해서 석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제보를 받고 있다고요, 이제. 근데 아예 참 공개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있을 때 네. 정인이 얼굴 공개한 것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게 타당한 것인지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제 형사법 전문가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석 씨 얼굴을 공개한 거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공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사정도 일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석 씨가 아이를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바꾼 것으로. 그러니까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이라는 표현이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석 씨가 낳은 아이다, 숨진 아이가. 네. 그거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것이죠. 근데 딸이 낳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찾는 게 모든 수사보다 앞서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네. 또 만약에 아이를 바꿔쳤다면 어떻게 바꿔쳤고 그다음에 또 그 낳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한 명의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는 석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 씨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수사나 아이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인이 사건 때 저희 채널 A에서만 아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하긴 했지만 그 처음부터 전혀 공개를 저희 하지 않았고 이번에 구미 사건의 경우에도 숨진 3살 여자 아이의 경우 MBC에서는 공개를 했어요. 어제 이거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는 아예 지상파 방송에서 이 석 씨의 얼굴을 공개했고요. 이게 지금 불법 논란이 지금 계속 놀고 있는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일정한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들이 있는데 네. 이 3살 여아 같은 경우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논란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거나 또는 앞으로 향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나 살인 사건을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방영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는 이제 또 수긍할 면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한 아이에 대한 명예를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언론 보도 준칙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아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드시 이거를 공개해서 산파나 또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운 사람, 도우미를 꼭 찾아야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그 바뀐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급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공개를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 소장님, 네. 도대체 언제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바꿨는지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짐작하는 시기와 방법이 대충은 나온다고요? 예, 추정이에요. 근데 네.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 씨가 이제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 씨도 출산을 하고 석 씨도 출마해서 석 씨네 집에서 같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바꾸려고 계획을 했냐고 하면 네. 이 만삭이 다가오자 석 씨가 딸인 김 씨에게 너 왜 이렇게 살쪘니? 라고 했대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아. 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고 아하. 결국에는 산후조리 할 때 집에서 바꾼 것이 아니냐고 네. 경찰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프로파일러가 3명이나 투입됐지만 아직도 수사에 진척이 없어서 경찰도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아마 지금 계속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예요. 지금 범죄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저희가 전문가 이야기를 잠깐 듣고 평론가님 얘기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가 현재 없다는 거고요. 예, 예. 만약에 사망한 상황이었다면 그 예. 딸의 아이까지 출산 중에 사망했거나 태어나서 아파서 사망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손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친부를 찾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건가요?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하다 수사에 일단은 네. 사건의 동기나 어떤 관련자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친부가 혹시라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친부를 네. 찾는 게 이제 어떤 실체의 단서를 찾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남편 그리고 성모 씨와 관계된 2명의 남성 모두 다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네. 그 친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불일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도 지금 성모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연히 출산 안 했기 때문에 애 아빠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성모 씨가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아이를 바꿔치고 또 아이를 어디 보내고 네. 그런 과정에서 혹시 모종의 공범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지금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딸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를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까 그 제보가 국민들에게 좀 경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국민들의 제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 수사가 지금 난항에 부딪힌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다못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내가 안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하고 나머지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심리적으로 검사까지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경찰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할머니 석 씨의 얼굴이 공개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